최근 국내 영화판에서 재패니메이션의 성적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예매율 1위, 2위, 3위를 모두 재패니메이션이 석권하는 최초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같은 일은 국내 영화들이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의 지원을 받으며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쏟아 대작들이 스크린 시장에 적게 등장하고 있는 까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앞선 이유 전에 단순히 그저 재밌는 재패니메이션이 현재 연이어 개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억팔이를 넘어 올드팬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이어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덤을 자랑하는 귀멸의 칼날 시리즈의 세 번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편으로가 개봉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오늘 소개할 국내에 있어 재패니메이션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도 개봉한 것입니다. 먼저 말한 두 영화 또한 대단하지만 스즈메의 문단속에 대한 국내 팬들의 기대는 상상 이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넌 호불호가 갈리는 전개로 전작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즈메의 문단속은 너의 이름은의 오프닝 기록을 이미 넘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 팬들이 신카이 마코토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 또한 본 작품에 대하여 기대가 상당했고 영화가 개봉한 날 바로 영화관에서 관람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카이 마코토의 최신작 스즈메의 문단속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호소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작품을 선험하여 특정 국가의 국민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고취시키는 작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김한민 감독의 명량이 대표적이죠. 이런 측면에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근의 작품들과 예전의 것은 상이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초속 5cm로 대표되는 신카이 마코토 작품들 안에서 상실감 이후 현실 속 개인의 어떠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면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스즈메의 문단속 이렇게 재난 3부작은 그 상실감을 현실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난 3부작이 일본에서 발생한 동경대 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에게 바치는 헌사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변화는 욕할래야야 욕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합니다. 이야기는 스즈메의 어린 시절 기억부터 시작합니다. 밤하늘 아래 폐허 속을 걷는 스즈메는 어머니를 찾아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고 한 여성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자 스즈메는 잠에서 깨어나죠. 스즈메는 규슈 마와자키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여고생으로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미혼의 이모 타마키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밝은 성격에 부침성 있어 보이는 스즈메는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하던 중 의문의 청년 소타를 발견하고 폐허가 어딨는지를 묻는 소타에게 묘한 기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의 스즈메는 학교도 땡땡이 치고 소타를 쫓아가게 되고 폐허에 도착한 스즈메는 소타를 찾지만 그 대신 이질적으로 서 있는 문 하나를 찾게 됩니다. 문 속에는 어릴 적 스즈메가 봤던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문을 통과하면 그저 반대편으로 나가게 될 뿐이었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스즈메는 고양이 모양 석상을 뽑고 이는 곧 털뭉치가 되어 스즈메의 품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스즈메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돌아오지만 곧 불안한 지진 경보음이 울리고 폐허에서 검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 뒤 다시 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이 있는 곳에는 소타가 검붉은 기운을 막고 있었고 스즈메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이를 막을 수 있었죠. 소타의 정체는 문을 닫는 일을 하는 토지시로 전국을 돌며 문을 통해 현실로 나오려는 미미즈라 불리는 지진의 근원을 막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즈메가 뽑아낸 녀석은 고양이가 되어 돌아와 토지시인 소타를 스즈메의 어머니의 유품인 의자와 합쳐버리고 도망치죠. 그 뒤 스즈메와 소타는 고양이가 다이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본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찾아 전국 열도 여행을 떠납니다. 일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아름다운 작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작화 또한 미적으로 매우 뛰어난 면을 보여줍니다. 전작들과 비교하면 더욱 3D가 두드러지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가장 앞부분에 클로즈업된 배경의 일부와 특수효과가 CG로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수준급인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날씨의 아이 때보다도 작화와 CG의 조화가 훨씬 밸런스가 잡힌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화제가 된 더 퍼스트 슬램덩크보다도 스즈메의 문단속이 더욱 조화로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자로 변한 소타의 추격신이나 미미즈를 봉인할 때 역동적인 신들이 자주 등장해 구도 또한 전보다 훨씬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카이 마코토의 작품과 지브리의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오마주가 가득하다는 것도 재밌는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이름은과 날씨아이의 메인 테마곡이 등장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소타 자체가 하울의 오마주 캐릭터이며 미미즈 같은 설정은 일본의 토속신앙과 원령공주의 시시가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작중에는 아이의 마녀 배달부키키의 삽입곡 루주이 전원을 듣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죠. 타 작품과 유사한 설정이 개성 없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과한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들과 더불어 미미즈를 봉인하는 중에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일상과 그 목소리들이 들리는 장면들도 좋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웃과 가족 간의 인사말이 재난으로 인해 다시 들을 수 없게 되고 폐허에 남은 희생자의 미련을 스즈메와 소타가 일종의 살풀이로 풀어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뒤이어 이어지는 마지막 봉인 장면과 문 속 저승세계 어린 시절 스즈메가 만났던 여성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다소 진부한 흐름임에도 꽤 큰 울림을 줍니다. 삶은 더덥지만 가치 있고 그렇기에 아픔과 절망 속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해답은 현재를 살고 있는 소중한 이들과 자신에게 밖에 없다고 영화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곧 희망이고 희망이 없다면 오늘은 내일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위로를 신카이 마코토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즈메의 문단속이 지닌 한계는 분명합니다. 일단 재난 3부작 중 너의 이름은 이후의 두 편은 처음의 감동 그 이상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을 뿐 나아지는 것은 연출과 작화밖에 없죠. 스즈메의 문단속은 더욱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말미에 가서는 이야기 수습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는 과하게 장황한 설정과 더불어 전개 중 보여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과거 토지시와 요석의 비밀을 시작으로 각종 일본 설화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영화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 또한 일본 토속 신앙을 모티브로 작품 외적 정보의 개연성을 어느 정도 기대고 있지만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은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물들의 들쭉날쭉한 캐릭터성과 다소 평이한 전개에 작품은 스즈메와 소타 두 인물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흘러가지만 정작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빠져드는 상황의 묘사가 너무 적고 일방적입니다. 스즈메는 이미 미남인 소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고 스즈메의 일방적인 희생을 관객들은 그저 소타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소타가 의자가 된 이후로 스즈메와 감정 묘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본 영화는 보여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종의 로드무비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본 영화는 규수 미야자키를 지난 시코쿠 에이메현에 사는 민박집 가족들의 따뜻함을 보여줘야 하고 간사이 효고현에서 스낵바를 운영하는 쌍둥이 엄마의 고충도 알려줘야 하죠. 그리고 이에 더해 다이진도 쫓아야 되며 미미즈 또한 봉인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각기 배경도 다르고 다루는 에피소드 또한 다르지만 구성이 일정하게 반복되다 보니 지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도쿄에 이르러서 스즈메가 소타와 도쿄 시민들의 목숨 중 선택을 해야만 하는 양자택일의 극적 상황은 그래도 그나마 몰입감이 있는 편이었죠. 스즈메와 소타가 자신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중 갑자기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특히 스즈메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대사를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며 미미즈를 봉인하는 요석이 되기를 마지막에 선택하기도 하죠. 저는 스즈메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사실 어머니를 만나고픈 잠재의식이 발현돼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동경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했고 이러한 스즈메의 태도는 나중 어떠한 사건을 통해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외의 인물들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스즈메의 이모인 타마키는 작중보인 집착의 이유와 묵은 원한을 드러내며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허심탄회한 고백으로 스즈메와 완성된 가족관계를 이루지만 그 외의 캐릭터들은 기능적 측면 역할 혹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죠. 일단 소타의 절친 세리자와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다정한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타를 찾겠다는 명분이 있었다고는 해도 생판 모르는 남과 다름없는 스즈메와 타마키를 태우고 도쿄에서 이와테현까지 가는 정신력은 존경심이 들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그 둘을 태운 뒤 오픈카가 박살이 나고 스즈메와 타마키는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데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말 그대로 강철 멘탈을 보여주죠. 이외에 다이진과 사다이진의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은 원래 씨는 변덕스럽다라는 소타의 언급이 있었지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즈메의 요석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에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던 다이진이
얌전히 요석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분량 조절 실패에 따른 자충수로 밖에 안 보이더군요. 사다이진 또한 미완성 캐릭터로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도쿄의 미미즈를 맡고 있던 요석인 사다이진은 마지막 다시 황국문, 저승세계에서 미미즈를 맡기 위해 든든한 조력자로 등장하지만 어째선지 타마키를 조종해 스즈메에게 심한 말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카듐의 인격, 어두운 부분을 수용한 뒤 이를 극복하면 더 발전된 의식을 지닐 수 있다는 그림자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너무 과대 해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을 하고 싶기는 한 것 같은데 연출 과정에 있어 전달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이외의 나머지 캐릭터 소타의 할아버지 히치지로는 소타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전달받기 위해 만들어진 편의적인 인물이고, 타마키를 짝사랑하는 직장 동료 미노루는 솔직히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분명 일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둘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따뜻한 메시지에 아름다운 작화와 그 외의 볼거리를 지녔기 때문이죠. 하지만 왠지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면서 저는 신카이 마코토가 국민 작가로서의 부담감 때문 본인 내면의 개성을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신카이 마코토가 초속 5cm 그리고 언어의 정원에서 보여준 현실의 아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 정형화된 착한 메시지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결말이 주는 만족감보다도 그 순간과 시간의 어긋남으로 개인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무력함을 그리는 허나 적막한 현실 속 그나마 위안을 주는 그때의 기억을 그리는 신카이 마코토가 좋았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재난 3부작 중 그저 치유의 목소리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황폐해진 이들의 아픔을 보다 선명히 드러내고 그 아픔에 어떠히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줬으면 싶었습니다. 부디 다음 작품에서는 신카이 마코토가 조금 부담을 내려놓고 마치 사다이진에게 조종당했던 타마키가 그랬던 것처럼 속에 있는 얘기를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